전기기술사 실무과정 변전소 설계 및 시공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전소는 우리가 대략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 GIS 변전소로 옥외 변전소냐 옥내 변전소냐 이 선택사항만 있기 때문에 요것을 중심으로 좀 실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옥외 변전소를 살펴보면 전경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변전소 타입에 따라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형태의 전경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런 형태의 전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시공 중에 있는 사진인데 여기가 에어 부싱이 되는 것이죠. 에어 부싱이 돼서 여기에 요게 겐트리 타워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겐트리 타워가 이런 식으로 건설이 되고 이 겐트리 타워로부터 애자로부터 이렇게 에어 부싱 쪽으로 송전솔로가 인입돼서 가공솔로로 송출이 되는 그런 형태의 변전소가 되는 것이고 GIS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실무과정 GIS 쪽에서 상세한 내용을 참조하면 되는데 어쨌든 가공솔로로 인터페이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 부싱이 있는 거고 요것이 TL 베이가 되겠습니다. TL 베이가 되고 뭐 TL베이는 항상 피레기 같은 것들이 있고 ESDS 단록이라든가 접지 스위치가 있고 PT 같은 것들이 있고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모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단기를 통해서 이렇게 밑에 모선으로 내려가고 이것이 다시 지금 두 개의 뱅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압기 요것은 100에 120짜리 변압기이고 요것은 60에 80짜리 변압기인데 팬을 틀지 않게 되면 최대 용량이 100인 거고 팬을 가동하게 되면 최대 용량이 120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GIS로만 보면 154 변전소인데 GIS로만 보면 두 개의 피더가 있고 이렇게 피더 라인이 각각 가는 것이 보이시죠? 피더 라인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밑에 부분에 있는 버스와 연결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쪽 같은 경우가 전기실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전기실이 설치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변압기 사이에는 이렇게 방화벽이 법적으로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화재 사고 같은 것들이 다른 변압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화벽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고 밑에가 지금 기초인데 여기가 지금 오일 피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일 피트는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초가 육안으로 봐도 낮기 때문에 오일 피트를 얕게 하고 대신에 여기에 저장 용량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오일 필트를 파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또 다른 형태의 GIS 5개 변조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방화벽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모선이 송전솔로 TL베이가 되는 것이죠. TL베이가 되는 것이고 요 차단기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모선이 또 밑에 쪽에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것이 방금 전에서 봤던 사진에 있는 레이아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TL베이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지금 이중 모선이 되는 것이죠. 이중 모선이 되는 것이고 피더는 요거는 향후 증설분이고 피더는 지금 변압기 피더 하나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100에 120짜리 변압기 한 뱅크만 피더가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변압기로부터 버스바를 통해서 스위치 기어로 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형태의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러프하게 여기가 30m 정도 여기가 30m 정도 또 가로가 30m 정도 필요하다라고 어느 정도 감을 좀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154 변전소에서 하나의 변압기와 물론 여기 할 수 있는 추가 공간이 있지만 어쨌든 100에 120짜리 변압기 한 대와 스위치 기어와 아주 최소한의 아주 그야말로 정말 최소한의 스카다 룸을 갖춘 형태를 가지면 정말로 최소한의 면적으로 했을 때는 30 곱하기
30 면적에서도 변전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이렇게 스위치 기어 같은 것들을 실제로 다 배치를 해서 레이아웃을 정확하게 구성을 하지만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 현장 조사라든가 타당성 조사 같은 것들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가보고 이 부지에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사양으로 하면 변전소를 건설할 수 있겠다 없겠다, 또는 뭐 이런 임야가 이렇게 부지가 있는데 토목공사량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라는 것들을 대략적으로라도 감을 잡고 있어야지만, 또 토목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기획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 분야에서 뭐 어느 정도 면적이 있으면 시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토목 분야로 인폼을 주면 토목 분야에서 이 토목 공사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고 뭐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 정도에 대한 감은 좀 잡을 필요가 있는데, 이 레이아웃에서 보면 각각 10m 정도를 잡으면 됩니다.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는 조금 더 틀리지만 GIS에 대한 구성 10m, 변압기에 대한 구성 10m, 그다음에 스위치 기어에 대한 구성 10m로 보면 되고, 스위치 기어를 양쪽으로 그냥 쭉 일렬로 열반했을 때 이것은 스카다 룸까지 포함해서 30m 정도라고 보면 되고, 물론 이것은 유지 보수 공간이라든가 사무실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아주 최소한의 규격이고, 이것이 저압반이라든가 UPS 같은 공간인데, 이 UPS라든가 저압반 같은 경우도 아주 최소한의 규격으로만 설치되어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변전소를 하다 보면 요거보다는 사이즈가 대부분이 다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 어쨌든 GI 5개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GIS와 변압기를 야드, 옥 외에다가 건설을 하고, 스위치 기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옥내, 실내에다가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기어를 설치하기 위한 전기실은 옥내로 두는 것이고, 이 전기실에 대한 구조는 대부분이 다 철골에다가 샌드위치 판넬로 구성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것이 뭐 물론 가격도 비싸지만 공기 자체가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철골 플러스 샌드위치 판넬로 가지는 구조가 대부분이고, 야드에 대한 레이아웃을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면, 앞에서 제가 GIS 10m, 아주 러프하게 TR 10m, 전기실 10m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랬고, 요 부분이 송전솔로, 요 부분이 TL 베이에 대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앞에서 봤듯이 에어부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GIS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에어부싱이 있을 경우에는 가공 송전솔로가 되는 것이고, 가공 송전솔로가 되는 것이고,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라운드 레벨이 있고, 여기에 GIS 탱크가 있고, 이렇게 지중해서 케이블이 올라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L 베이가 있는 것이고, TL 베이로부터 쭉 가서 모선을 들어가고, 이 모선에서 다시 올라와서 차단기를 거쳐서 이렇게 TR 쪽으로 가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TR이 이렇게 몇 개의 베이로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R을 몇 개의 베이로 TR을 몇 대로 구성할 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계 요소 중에 하나의 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에 120짜리로 하면 최대 용량이 120메가까지 돼서 경제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지만, 이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나면 120메가 전체가 다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에는 뭐 45에 60을 표준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민자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의 논리를 대부분이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에 120 용량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민자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100에 120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아주 많고, 한전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뭐 45에 60 정도를
변압기 하나의 용량으로 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변압기가 계속 방화벽이 있고 또 변압기가 있고 이렇게 GIS의 버스도 이렇게 더 연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것으로부터 요거와 동일한 구조가 또 여기 하나 설치되고 여기 하나 설치되고 요런 구조로 되는 것이고 요 하나에 대한 베이에 대한 면적을 이렇게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게 되면 이것이 몇 개의 베이가 들어가니까 면적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고 또 변압기에 대한 치수 같은 것들은 뭐 변압기 공급사 카탈로그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라고 좀 감을 잡으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레이아웃 케이스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사진에서 봤던 레이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겐트리 타워가 되는 것이고 이 겐트리 타워니까 가공 송전 솔로가 되는 것이죠. 가공 송전 솔로로부터 1호사 송전 솔로가 들어와서 GIS 베이를 거쳐서 여기는 지금 변압기 피더가 두 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TL 베이가 있고 모선이 있고 이 모선으로부터 차단기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각각의 변압기로 들어가는 형태의 구조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공솔로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인입구에는 겐트리 타워가 설치가 되고 이것은 뭐 NGR 판넬이 되겠습니다. NGR 판넬이 되는 것이고 전기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TR 하나를 아주 러프하게 10m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위치 계열을 1열로 열반을 했는데 1열로 열반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2열 배열을 하고 가운데 스카다 룸을 넣고 저압반과 UPS 배터리반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뭐 20에 15 정도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전소를 부지를 조사하다 보면 제약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전소를 어떻게 배치하면 적절히 건설을 할 수 있는지 감을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을 좀 했고 이런 스카다 룸에 대한 레이아웃을 구성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스카다 룸에는 이렇게 판넬 하나가 있으면 뭐 가로폭이 위드가 800에서 1000 정도 보면 되고 뎁스도 마찬가지로 800에서 1000을 보면 되는 거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2000 정도를 보면 됩니다. 2000 정도를 보면 되는데 이 판넬에 어떤 종류가 들어가느냐는 스카다 실무 과정을 좀 참조를 하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스카다 룸에 들어가는 것은 RCP 판넬이 우선 들어갑니다. 그래서 RCP 판넬이라는 것은 로컬 컨트롤 판넬이죠. 그래서 이 GIS라든가 변압기 설비들을 보호하고 또 그런 것들을 스카다 화면 쪽으로 통신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한 장비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디지털 보호 계전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RCP 판넬이 들어가는데 이 RCP 판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이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TL 베이 RCP 판넬 하나, 그다음에 변압기 피더에 대한 RCP 판넬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MOF 판넬이라든가 또 지금 스카다 쪽 판넬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RTU 반이라든가 또 이 스카다 설비에 대한 컴퓨터와 모니터를 놓기 위한 공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판넬 수가 틀리고 또 스카다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판넬 수가 완전히 틀린 형태가 되지만 대략적으로는 아주 최소로 구성하게 되면 이 정도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좀 감을 잡으시면 되고 스위치 기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치 기어 같은 경우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에 100에 120 변압기 하나 그 다음에 80에 100 변압기 한 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200메가입니다. 총 200메가이고 우리가 229 kV 계통에서 스위치 기어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용량이 20메가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스위치 기어 판넬만 해도 229 스위치 기어 판넬만 해도 피더만 해도 10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어림잡아 가면서 계산을 해보면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자체가 조금 아까하고는 뭐 배열만 조금 틀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넬들을 이렇게 열반을 하고 요것은 트렌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선을 용이하기 위해서 하부에 트렌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은 트렌치라고 보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판넬들이 쭉 이렇게 열반이 되어 있고, 스위치 기어 룸이 있고, 소화약재실 이런 거 면적에 따라서 소방 설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변전소에는 소방 설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화약재실이라든가 창고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스카다룸은 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판넬 같은 것들은 단선 결손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개 200짜리 100에 120짜리 변압기로부터 오는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메인 VCB가 있고, 최대 용량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최소한 피더는 최소한 5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죠. 최소한 피더는 5개가 구성이 되는 거고, 물론 여기에 이제 메인 판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PT반이라든가, PT반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PT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이제 소내용 또 판넬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메인 피더 같은 경우에는 PT반 하나, MOF반 하나, VCB반 하나, 이렇게 해서 판넬 3개가 들어가고, 각각 피더는 숫자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소내용 변압기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이제 면적을 어느 정도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도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옥외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공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변전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공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이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초가 있고 여기에 이런 식의 룸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 룸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안에 철근이라든가 거푸집 같은 것들을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이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는 것 자체가 뭐 물론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외부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5개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야드에다가 기초만 설치를 하고, 옥내 전기실 같은 경우에는 기초에다가 플러스 철골로 올라가는 것이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게 아니라 H빔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비용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타설 같은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변압기에 대한 환기 부담이 경감됩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옥내 변전소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운영 및 유지 보수 포인트도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변전 설비가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민원 같은 것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변전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기술적인 요소가 아니라 민원에 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민원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